2022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화물연대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노동자였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화물노조연대의 파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도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계엄령도 내릴 수도 있고 위수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수령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보는 화물연대의 인식에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파업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는데 29일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서 발동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제주에는 24개 레미콘 제조사가 있는데 이 레미콘을 만들려면 시멘트가 와야 되잖아요. 시멘트가 없어서 가동 못했다. 부산의 레미콘도 평소에 7분의 1밖에 못됐다. 전국의 건설 현장 985곳 가운데 59%가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시멘트하고 뭐가 와야, 물리고 와야 레미콘을 만들 거 아닙니까? 레미콘은 만들어서 한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즉석 제조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파업 때문에. 시멘트 운송이 핵심인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을 하고 있지만 평시 대비 11%, 1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도 평시에 37%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거는 지금 시멘트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안 돌아가게 되면 건설이 스톱되면 부차적으로 다 멈추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도 심각하지만은 이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주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그러니까 왜 시멘트 운송 차량 긴 트레일러 가끔 고속도로 보시죠? 뭐 이렇게 시멘트 포에 싣는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그냥 이 유조선처럼 생긴 그런 차량에 싣고 가는 그런 차주들이 이제 시멘트를 많이 싣고 가서 레미콘을 만드는데 그 차주들이 한 2,500에서 2,800명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1,000여 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 명령서가 이 차주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송달이 되거든요.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 업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을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나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업종 변경을 한 거죠. 그럼 그걸 받아도 나는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2020년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을 때 그때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가니까 일부 의사들이, 상당수 의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다. 따라서 의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이러한 집단 사직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달서를 받지 않았던 뭐 이리저리 뭐 안 받는 방법이야 있죠. 뭐 주소를 감추든 옮기든 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국토교통부하고 지자체에서는 70대 조사팀을 만들어서 이 각 차주 운송업체를 다시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 명령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고 나는 업종을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는 삭발투쟁을 하면서 이러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다. 계엄령이다. 계엄령은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또 자기 정권 방어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화물연대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건데 지금 죽을 지경인 게 대한민국이란 국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지금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피한 사람들이고, 다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휴가철에 가보면 아직도 뭐 호텔이나 이런 데는 꽉꽉 차는 것 같고, 아니다, 꽉 차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차들은 많아요. 근데 다 차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도 붐빕니다만, 열차를 타보면 빈자리들이 많아요. 확실히 경기가 죽어 있고, 경기를 살려야 이게 서로가 다 윈윈이 되는데, 자기네 어렵다고 대한민국에 물동량을 세워버리고, 대한민국에 건설업을 세워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나 밥 안 먹어, 부모의 사랑을 무기로 삼아갖고 밥 안 먹으면 애도 위태로워지고, 그러면 그 애를 잃으면 부모도 애달아지죠. 그걸 위협이라고 해서 합니까? 같이 애도 밥을 잘 먹고 부모도 행복하고 서로 건강하게 잘 크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내가 덜 먹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게 어떻게 전체를 볼모로 삼아서 협박을 하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지하철 노조도 뭐 파업을 들어가고 덜어가고 지금 계속 민노총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 달라요. 노동자들의 공통된 이익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한테 돈 많이 받는 건 그건 다 이익이 되죠.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합치게 하는 게 그게 통일전선이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연대 아닙니까? 연대. 이 니고이시에이션 협상술에 있어서 처음에 서로 다른 것만 이야기하면 백날 얘기해도 진척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건 빼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매일 오후 2시에 만나서 회담하자. 그거 정도는 합의할 수 있겠죠. 그것만 합의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우리 5,000원짜리로만 먹자.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고. 자리도 서로 한번 번갈아 바꿔 앉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합의하기 어려운 건 제일 뒤로 미뤘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연대의 방법이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계속 그렇게 다 보면 힘의 축이 기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저는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상대방이 참 기가 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그 기운의 밸런스에 따라서 되게 축이 기울더라고요. 더 센 쪽에서 배려해서 양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니까 마지막 난제를 또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그 연대도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최종 목표를 딱 하나만 갖고 거기에 모두 그 투쟁만 벌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온 사람이 못 나가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바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와해시키면 각자의 길을 갑니다. 네, 기존에 자기 화물이라도 날라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참 취약한 정부입니다. 사방이 적이고 아직 정치에 대한 감각, 국정 운영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화물연대가 계엄령이라고 들어오는데, 계엄령이라도 해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래 국민경제와 국가에 대해 도전하는 이 세력들,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할까요? 이재명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과 더불어 이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야, 임금을 올리자 이런 거 합의할 수 있죠. 서로 다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죠. 근데 거기만 임금을 올리면 딴 데는 또 어떡합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가 또 거기도 올리고 거기도 올리고 다 올리면 그럼 상쇄되지. 그다음 또 시위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양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정은 진짜 모두 없는 이런 세력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개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뛰겠죠. 네. 공무원들도 지금 전공로도 시위에 나섰어요. 국회 앞에서. 아주 총파업입니다. 총파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도 뭐 해달라. 네.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면 서로 합심단결. 옛날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금모기 운동하고 나라 살리자고 애썼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야, 그 시절을 까맣게 잊었나?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뒤에서 뭔가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통일전선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화물론조 파업, 전공로 파업, 뭐 지하철노조 파업 잡아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대한 배려는 해야 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 우려되는 게 지금 경찰이 백남기 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막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의경이 내년에 없어지죠. 그래서 기동대가 거의 병력이 없어요. 전경은 이미 없어졌고 의경인데 의경도 그나마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순수 경찰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경찰들이 가족도 있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을까? 그것도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와해를 시켜놨잖아요. 여기저기 다 풀어놓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는 위기를 넘기고 지지를 받고 또 대한민국이 와해되면은 좋아하는 세력들 그것들도 일시적으로 또 문재인 정권을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통일 전선 연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느슨해져 있는데 다시 공무원은 공무원답고 군인은 군인답고 기자는 기자답고 김만배 같은 기자가 어떻게 기자입니까? 그 김만배한테 50억을 받은 거 언론사 사주 홍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언론사 사주입니까? 그런 세력들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판을 치고 다녔어요.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한번 조여야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회정의 질서 바로잡자 그랬는데 질서를 좀 잡아야 돼요. 너무 엉클어졌습니다. 이번에 뭐 양양에서 헬기가 추락했는데 여성을 태우고 떴다. 자초지종은 더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느슨한 모습입니다. 민주화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를 이 질서를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경제가 무너지고 이 준동하는 세력들을 잡아야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 송달하고 그에 듣지 않으면 적법한 조치를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과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어차피 범법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벌이 정답입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